네, 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입니다. 오늘 현안은 김정은 5차 방중 중국 방문 전승절 계기에 중국 방문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이 최근 자체 감사 결과, 그리고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밝혔던 12월 3일 당시 작성된 문건, 계엄 때 국가정보원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정은 방중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방중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주년 중국의 전승절 계기에 김정은이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대비하였고, 북중러 3국 간의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발신해가지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푸틴에 준하는 중국 측의 파격적인 예우를 받으면서 반미,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화 대열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그리고 벨라루스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였고, 열병식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과의 교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다라고 하는 고립 이미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도 상당히 보인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앞으로 새로운 북중 관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 않았겠는가. 또한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이익 수호라고 하는 북한과 중국과의 공감대 속에서 시진핑이 북한과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을 이끌어내고 강조하게 만들었다. 또 중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는 등 상당히 중국이 북한을 배려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푸틴이 최초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동맹적 성격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푸틴의 전용차에 두 사람이 동승하는 등의 친밀도도 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김주애 부분도 김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게 하면서, 그러나 공개 행사장에서는 등장하지 않게 해서 부분에만 등장하게 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승절 계기 중국 방문에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라는 국정원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회담 시에 이견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그림상으로는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3자 정상회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3자 간에 앞으로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협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진전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북중 국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중 양측 간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는 그 보도문에서도 입장 차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에서 김정은은 포회적 경제협력 심화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만 공개를 하고 북한 측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북중 경제협력을 북한이 원한다고 하는 모습을 북측에서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고요. 또한 다른 이면으로는 북한이 중국에게 제재 완화, 경제협력 확대를 요구했는데 충분한 반응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포해적 경협 심화 발언을 중국은 공개하고 북한은 공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평가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시진핑이 객관, 공정 입장, 그리고 평화, 안정, 수호라고 하는 언급을 공개를 했지만 북한은 이러한 평화, 안정 이런 표현을 공개하지 않은 대신에 자주적 정책 입장을 상호 포상 통보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핵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이 북한과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러 회담에서도 김정은이 파병 대가라든지 동맹을 장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지만 푸틴이 북러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만 초점을 뒀다고 하는 점에서도 과연 김정은이 의도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얻어내느냐 하는 점에서는 충분치 않았고 이견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의 이성근 간사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성근 의원입니다.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된 특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 동향은 김정은의 건강, 그리고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된 특이한 행태, 그리고 김주의, 그리고 또 김정은의 방중 전후로 군사적 동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행사 전체 일정을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히 소화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가끔 초고도 비만으로서 가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가쁜 숨을 계단을 오를 때는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심박이라든지 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된 외교 형태와 관련해서는 다자외교 대비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여지는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열병식 입장 시에 시진핑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간다든지 또 회담할 때 푸틴의 행동을 따라하는 등 이런 긴장된 행태가 좀 특이하게 관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김주애의 생체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북대사관에 투숙을 했다든지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 그리고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김주애는 방중 기간 동안에 대사관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에도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서 언론 노출을 회피해온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내부적으로 기록 영화 그리고 노동신문 사진을 통해서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행해서 방중한 사실을 알리고 또한 현지 대사관을 방문했음을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중국 방문 전후로 해서 ICBM 관련 시설을 방문을 해서 역대 최대 엔진 개발 동향을 공개한다든지 미국을 대상으로 한 타격 수단 개발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엔진은 보다 대형화된 다탄두 또는 극초음속 ICBM으로 판단되며 핵전력 고도화 및 대미 협상력 제고 목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정은 행보는 유리한 대외 환경이 조성됐다는 정세 인식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이어서 북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북중러 연대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은 중국 방문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 물적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고 러시아와 관계에 있어서는 김정은 박력 카드를 활용해서 동맹의 장기화 혹은 반대급부 추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 문턱을 높여서 핵군축 협상을 압박하되 물밑 접촉도 모색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 이국가 기조하에서 한미동맹 등 추이를 탐색해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약간 다소 요구적인 태도를 취한 게 에이펙에서 트럼프와의 그 양자회담을 좀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마치 그 제재를 해제하는 듯한 인상은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의도된 그 거리두기도 중국에서는 있었다. 다만 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일반 자재 같은 경우에 양측 간의 그 경제 교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추가를 하면 중국의 경우는 북한의 제재와 관련되어서 무장 해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공식적인 경제 협력보다는 밀무역이라든지 비경제 영역에서 지원 확대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이번의 분석입니다. 그 지난 2일 열린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중국의 방중 도구를 리설주 여사 동행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이제 김주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못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약간 반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에 실패한 선거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국정원 언급이나 입장이 있었을까요? 뭐 정보에 대한 그 판단 영역인데 그거는 이설주가 동행을 하느냐, 김주혜가 동행하느냐에서 아직은 이설주가 동행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반대로 그 이설주는 안 가고 김주혜가 감으로써 오히려 그 세습에 조금 더 관점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일부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인정을 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질문을 제가 직접을 했습니다. 지난번 현안 보고 때 이설주와 그리고 김여정이 동행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김주혜는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오히려 좀 반대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장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상 말씀을 드리기로는 저희들이 부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중국 간거 말하는 김주혜 중국 간거를 그 국정원에서 세습 후계자로서 인정하는 구도 그렇게 평가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 방금 김주혜가 동행해서 방중을 한 그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김주혜를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방중했을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의 과정에 김주혜를 제외한 자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 특히 유학의 경우는 아무리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유학의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김주혜를 후계자로 인식을 하고 그러한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 수행을 함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원의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